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단순하게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드니까 나라 경쟁력이 떨어지겠구나. 요 정도에서 생각이 그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그 앞을 내다봐야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 말은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때 보셨죠? 공급 줄어드니까 어땠죠? 물가가 폭등한다. 그런데 수요는 어떻죠?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생산 인구는 하락 추세에 있지만 전체 인구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더 늘어날 겁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폭감한다. 이 시대. 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온 고물가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중산층은 찢어 발겨지고 소수의 상류층과 다수의 하류층만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문재인 정권부터 현재 일기까지 무려 7년 동안 부동산에 대한 규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로 7년 동안 자본이 쌓인 결과 대중적으로 상급지를 겨냥한 집값 거품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평당 2억을 뚫고 있으니까 부동산 미쳤다, 우리나라 비싸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 일컫는 상급지 외 부동산은 아직 21년 고점도 오지 않은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싼 상황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때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이 6억까지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를 두고 왜 상급지만 잡으면 되지 주거 사다리를 끊어 놓느냐라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계대출이 더 이상 늘어나서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얼핏 보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출 비중이 부동산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부동산이 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생산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돈이 몰리고 있고 기업 대출마저도 부동산에 쏠림 현상이 정점에 달했다.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이런 잘못된 망가진 경제 구조를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 시대, 고성장이 끝나고 저성장 시대로, 저물가가 끝나고 고물가 시대로, 여러분, 우리는 고물가 시대로 접어드는 그 변곡점, 시작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고물가 시대가 의미하는 건 결국 중산층의 붕괴예요.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건너가면 좋은데 고물가 시대에서는 상류층으로 가기가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물가가 올라서 내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저물가 시대보다 고물가 시대의 상류층으로 가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대비가 안 되면 하류로 떠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산층 시대의 종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이제까지 알던 세상과 다른 미래가 앞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그 중심에 인구구조 급변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죠. 일본은 먼저 경험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중국마저도 생산 가능 인구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남과 여가 만났을 때 둘은 낳아야 되는데 이게 2가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 1 근처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1도 깨졌죠. 단순하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해외 노동자를 유치해가지고 해결하면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라니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값싼 노동력, 생산이 넘치던 시대, 이제까지 알던 세상이 끝나게 되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구조,
인구 구조가 급변하면서 공급과 수요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한동안은 인구 총수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폭감하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괴 현상이라는 거죠. 7, 80년대까지만 해도 배불리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풍족하죠. 물론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풍족하게 되었을까? 중국과 미국의 영향이 컸죠. 특히 중국이 80년대 경제 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주고 글로벌하게 노동력을 공급해 줬습니다. 우린 그것을 이용해서 부를 쌓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 40년 전 세계는 중국과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폭증으로 인해 생산자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생산자의 시대란 결국 저물가의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전히 중국의 노동력이 저렴하긴 하지만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조금만 지나게 되면 중국도 세계 공장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노동인구 정점을 찍고 하락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도 이제 결혼을 해서 2명을 낳지 않습니다. 이는 곧 전 세계적으로 저물가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리고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은퇴 인구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원래는 생산 인구였는데 은퇴 인구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는 곧 세계 경제의 공급과 수요의 이 균형,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동안의 인구 구조는 이거였는데 이제부터 이거로 바뀐다. 그것도 가파르게 이게 떨어진다. 심지어 지금 은퇴하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전 연령층 통틀어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되지 않은 수요의 수 플러스 이들이 들고 있는 자본까지 하면 지금의 물가 상승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화폐가 이렇게 빨리 녹을 수도 있구나를 경험을 했죠. 10비만 해도 거의 1.5배 이상이 올랐고 집값은 당연히 2배 이상이 올랐고 비트코인, 금 모두 2배, 3배씩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의 가치가 변했습니까?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이 녹은 겁니다. 지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앞으로 다가올 물가 인상 시대에,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거기서 상위로 올라가기 위한 방법은 뭘까? 이것을 남들보다 먼저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미래를 대응해 나가기 위해선 2가지 능력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AI에 대체될 수 없는 생산 능력을 갖추시던가 혹은 AI에 관련된 직종에 들어가시던가. 사실 젊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리고 은퇴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는 능력치입니다. 그렇기에 2번째 능력, 인플레이션 해지 능력을 갖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자산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이라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라고 해서, 아파트라고 해서 아무거나 사면 된다. 서울만 사면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마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인구 구조에 희생이 되면서 물가 상승분도 못 따라가는 부동산이 돼버릴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 서울 안에 있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제한되고 수요가 많은 희소한 자산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꼭대기 자산이다. 이것을 찾는 쉬운 방법은 돈이 많으시면 돼요. 최상급지에 가까운 곳을 사시면 되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면 서열이 바뀌는 역전, 신축단지가 많아지고 한강에 가깝고 역에 가까운데 지금은 빌라지만, 지금은 오래된 아파트지만 새롭게 바뀌는 곳. 최대한 적은 돈으로 입지를 지키면서 가는 방식을 통해서 꼭대기 자산이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10년 가지고 있었더니 꼭대기 자산이 되는 이런 부동산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동산을 찾기만 하시면 인플레이션 해지를 넘어서 선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을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 세대, 단지 내 물어보십시오. 소득이 얼마냐고. 그들이 모두 연봉 1억 10억이 아닙니다. 강북에 사는 분보다 못 버는 분이 수두룩빽빽입니다. 그분들 오래전에 사두고 먼저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된 겁니다. 이 기회가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서울이라고 해도 아무 부동산이나 사시면 안 됩니다. 아무 아파트나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보통 평범한 남녀가 집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기가 결혼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혼율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생 경우에도 무려 남자는 30%나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0년생 36. 근데 남자는 80%가 미혼, 여자는 60%가 미혼입니다. 사실 과거로 따지면 이때 여자는 노산이라고 불렀어요. 결혼하기 이른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60%가 미혼이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특히 2000년대, 20년 전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세요. 18%였는데 56%가 돼버렸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것이 당장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해결책을 내놓고 좋은 해결책이라고 해도 20년 정도가 흘러야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2050년이 되면 인구의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이 돼버립니다. 이 이하의 인구에 대해서는 안 나왔지만 나머지도 나이가 40대, 50대 붙어 있어요. 20대, 30대 층이 확 줄어버립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수요자가 없으면 병원이고 상가고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이 되는 거예요. 한국 자체가 인구 소멸 국가가 된다. 과연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대치맘, 반포맘 하면서 과거 기준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구가 없어서 상권이 형성되지 않는 나라에서 그 교육이 과연 쓸모가 있겠냐는 거예요. 한국 자체가 기회가 없는 플랫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명문대가 아니라 이민이 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유명인들, 연예인들, 돈 좀 있는 분들 100이면 100 다 비인가 국제학교 보내요. 외국에 있는 학교 보낸다고. 지금 보시는 건 인구 구조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이게 1980년대 우리나라입니다. 생산 인구 구조 보세요. 굉장히 젊은 나라. 개발도상국이 대부분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2050년이 되면 이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노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65세 이상이 40%라고 해서 나머지가 젊은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40대로 끊어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죠. 20대 밑은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속한 친구들의 인건비가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그럼 인건비 속해 있는 음식값, 아파트값, 뭐값 다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코앞에 와 있다. 2050년 눈 깜빡하면 와요. 그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인건비가 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 우리나라 정부는 뭘 하고 있죠? 돈을 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이라고 하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6월달 27조 늘었다. 3개월 연속 증가. 지금 이게 24년이랑 지금 비교를 하잖아요? 계속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미국인데 미국 M2 보세요. 미국부터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풀렸어야 되는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라인이 벗어나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돈을 풉니다. 그리고 고금리를 써서 조금 내려오나 싶었더니 다시 올라가요. 바이든 때부터 계속 또 돈을 풉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피땀 흘려 모았던 것들이 그 몇십 년의 데이터가 일순간에 몇 년 만에
다 녹아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빨리 자산으로 바꿔야겠구나. 인플레이션 해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구 감소와 통화량 증가. 이거 외에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출 집중도를 보면 진짜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해 보입니다. 수많은 자본과 대출이 부동산에 다 몰빵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출이 집중되어 있다. 빨간색이죠. 시뻘건색. 나머지는 보세요. 이게 생산력이 있는 산업들이잖아요. 여기에 돈이 집중이 되면서 발전하고 생산력을 갖춰야 되는데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다. 이래서 627 규제 같은 게 나왔던 거예요. 부동산에 대출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생산력이 낮은 부동산에 자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산업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다. 심지어 기업도 부동산에 돈을 모아놨다. 국가 경쟁력 약화로 작동이 되면 환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 수입 막 하면서 해외 통화를 원화로 바꿔주는 행위들이 계속 이어져야 환율 방어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거를 수출, 수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력이 줄어들면 결국에 환율 방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풀어서 화폐 가치도 떨어져. 국가 경쟁력 낮아서 환율도 떨어져. 진짜 지옥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미국이 관세 전쟁 벌이고 있죠? 이런 무역 전쟁의 여파, 희생당하는 게 고래쌈에 새우등이 터지죠. 수출 국가들. 우리나라 대표적이죠. 관세를 좀 피하려면은 해당 국가의 생산 기지를 건설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공장 짓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들 미국 내 생산 라인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해결되냐? 미국에서 지원도 해주죠. 미국은 자국 내에 일자리를 만드니까 좋고, 해당 기업은 일단 관세도 방어할 수 있어. 미국에서 생산하니까 관세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원화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기업마저도 해외 나가면은 환율 방어에 일절 도움이 안 되는 국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면 외국인 노동자나 관광 오시는 분들이 테더를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사용자가 1년간 24%가 증가했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명이 테더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테더를 쓰면 환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전 필요 없고 그냥 달러랑 연동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 원화가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거 환율 방어 나중에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때 1,100원, 여기서 지금 400원까지 왔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돈을 더 풀고 있어요. 돈을 더 풀면 원화 가치는 더 폭락하는 겁니다. 이런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데는 부동산이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저물가 시대에는 그냥 수도권의 부동산, 지방도 괜찮은 직할시, 역세권 이런 부동산만 사면 인플레이션 방어가 가능했다. 근데 이제 인구 구조층이 바뀌잖아요. 역변하잖아요. 과연 부동산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부동산이나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구 감소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서울 구별로 봐도 여러분들 강동하고 강남, 서초 여기만 증가하고 나머지 보세요.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해도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도 안전하지 않다. 인구 감소와 강한 인플레이션에 으깨지면 대부분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한 부동산으로 가게 될 거예요. 아까 봤던 소멸지역 89곳 이거 물가 방어 안 됩니다. 서울도 앞으로 보세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명심해야 되냐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신축, 상급지 이 두 키워드를 명심하면 돼요. 그런 부동산들은 이미 비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가장 여유가 있는 돈이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상급지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초상급지일수록 이 사람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다. 신축일수록, 상급지일수록 돈이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싸게 팔 이유가 없다. 싸게 안 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자본이 없다면 남아있는 기회를 알아차리고 활용해야 돼요. 이 남은 기회가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제 고물가 시대로 접어드는 거라서 지금과 10년 뒤, 20년 뒤의 가격 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부동산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그 25개구 안에서도 상급지로 신축이 될 부동산을 선점하고 10년, 20년 뒤를 맞이해야 됩니다. 오르기 전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년, 21년에 한강변, 자양동 신통이죠. 여기 실투자금 1, 2억대였습니다. 매매가가 4, 5억이었어요. 근데 현재 불과 3, 4년 만에 매매가가 14억입니다. 10억이 오른 거예요. 세전 1000%.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변의 아파트 어떻죠? 이 1, 2억으로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최소 3, 4억 이상, 5억 이 정도 있어야지 투자가 가능했는데 그건 오히려 이제야 하락하기 전 가격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번 돈이 없다. 그래서 이 키워드 서울 상급지 재개발, 이게 다가오는 고물가 시대에 여러분들의 자본, 피땀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그릇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충분히 지금도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는 14억이지만 여기보다 더 좋은 강남, 한강변 아직 남아있고 투자금 이젠 1억대가 없지만 거의 2억대, 3억대가 많겠지만 1억대로도 훌륭하게 여러분들 재개발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여러분들 소비 여력이 줄어버리고 여러분들 모은 돈이 3분의 1, 2분의 1 가치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거 가만히 보고 계시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이미 이렇게 될 걸 알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지금 있는 자본으로 최적의 인플레이션 방어, 그걸 넘어 불을 거머쥐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찾고 움직이셔야 돼요. 저희 놀라운 부동산에서는 이런 부동산들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7일 특강이 있어요. 이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물건도 여러 군데 재개발지, 신축, 서울 상급지 키워드에 맞춰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강남의 유일한 재개발 양재동 초특급 급매물, 아주 저렴한 시세보다 5,001억 저렴한 매물까지 링크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